가기사는 증시 닭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우리 하고 시작합시다. 시작. Thanks God, it's Friday. 네, 멋진 금요일 마감.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죠? 흔쾌하죠?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코스피 1.35%, 코스닥은 1.93%. 네. 오랜만에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어요. 중국 시장도 게임이 안 돼. 중국 시장 강보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한국 시장만 날라다녔습니다 오늘. 네. 오늘 시장을 주름 잡았던 건 쿠팡의 영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계속 우리는 생각되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거야? 뉴욕이 잘못된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요. 모르겠. 쿠팡 100조는 모르겠습니다. 와닿지 않는 네이버와 저기 이마트와 뭐 다른 또 저기 이커머스를 합친 회사가 된 거죠. 뭐 합쳐도 부족합니다. 그렇지? 네. 이거 한국 시장에 갖다 놨으면 100조면은 뭐 하이닉스급이잖아요. 네네. 세 번, 3위입니다. 3위. 바로 그냥 참 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가사의는 하지만 남잘 되는 건 박수 쳐주자. 덕분에 우리도 님 덕에 뽕 딴 느낌 오늘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쿠팡 덕본 제 종목은 없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세 올라서. 전반적으로. 마음 그렇게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세 올랐잖아. 고맙지 나는. 참. 쿠팡을 네. 많이 써주셔서 그래요. 네. 네, 저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네. 쿠팡이 뉴욕에 상장해서 이렇게 빛을 보니까 더불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뭐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한다 이런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예. 상한가 종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마켓컬리가 이제 연내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를 한다라고 소식이 들렸고요. 네. 그리고 삼성 출판사 또 이제 그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요거는 회사 차원에서 추진을 한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기대감이 일어서 상한가로 밀어 올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많이 보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여기는 마켓컬리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야, 여기 미래에셋 벤처 정말 내 IR 할 때도 가고 했는데 참 괜찮긴 괜찮은데 참 못 가던 주식인데 드디어 한번 빗보네. 네. 네, 요즘 창투자가 굉장히 핫합니다. 네. 예, 여기도 지분 투자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음. 기존에 쿠팡에 납품했던 뭐 신선식품 업체 뭐죠? 오아시스 마켓 운영하는 네. 지어소프트. 네, 예. 여기도 한 8.6% 가볍게 올라서 네, 네.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좀 진짜 찐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은 네이버와 이마트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어요. 아침 시초가는 되게 셌었어요. 예, 네이버가 6% 올랐고 네. 이마트도 한 4%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쭉쭉쭉 하락하면서 네. 테마주 위주로 쭉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경쟁이 더 격화되는 거지 냉정하게 따지면. 네, 냉정하게 따지면 반쿠팡 진영이죠. 네, 반쿠팡의 경쟁이 심화되는 건데 사실은 쿠팡의 그림자라도 밟았으면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설마 네이버보다 쿠팡이 더 큰 회사라고는 상상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네이버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 이 인간의 어디 위치를 딱 움켜쥐고 있는지는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플랫폼 회사들 또 플랫폼이래. 플랫폼. 네, 플랫폼 회사들이 왜 플랫폼 회사라냐면 그게 저 인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꼭 잡고 이 길목을 빡 잡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는 한국의 모가지를 딱 붙잡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보다도 더 대단한 회사가 되었으니 이 기업도 네. 근데 이 앞으로의 영향력이 되게 무서워요. 신규 자금 조달이 5조 원 규모거든요. 그럼 어마무시하죠. 예, 이전에 몇 년 전에 그 손정희 회장이 뭐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1조, 뭐 2조 이렇게 들어올 때도 엄청나게 시장에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그렇죠. 피 튀기는 경쟁을 유발을 했거든요. 네네. 이번에 5조를 가지고 물류센터를 짓고 하면은 또 그러니까 그거에 아마 미국 투자자들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속도로 해서 여기서 자금 조달해서 우리 또 추가 투자하면 진짜 로켓 된다. 그러면 우린 다음 그 비즈니스도 또 있다. 우린 확실한 아시아의 아마존이 될 것이다. 한 2, 3년 후에는 쿠팡 시키면 그냥 30분 후에 갖다 줄 것 같은 그리고 느낌이에요. 저 손 마사요시 계신 일본도 우린 진출할 것이다.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겠지.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희망을 써줄 때, 그죠? 실적이 적자가 나올 때, 주가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PDR. 네. 네. 여하튼 뭐 잘 됐습니다.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오늘 국채 금리가 지금 또 지금 오르고 있어요. 1.58% 정도. 맞습니다. 네. 예. 5bp 올랐습니다. 갑자기 빠르게 오르면서 나스닥
선물은 또한 마이너스 1%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제 그 약세를 보여줬던 달러 한 0.3% 다시 강세 보여주고 원화도 0.4% 위안화도 그 정도의 약세를 전환이 되어 있는 흐름이라서 이제 중요하죠. 계속 저희 이제 각도의 TV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가 떨어지진 않아요. 이제 오르는 방향성은 잡았는데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느냐인데 자 이번에 한 번 더 건드리는 거예요. 자 풍선을 불면은 처음에 불 때 볼때기가 찢어지냐 풍선이 찢어지냐 이러다가 한 번 부는데 성공해서 한 번 늘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쉽게 부러지죠. 한 번 건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한 번 1.6%를 건드리면서 시장에 분명한 사인을 줬거든. 우리는 오를 거야. 이번에 진짜 다시 또 1.6으로 갈 때 똑같이 충격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성이 생긴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재밌겠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많이 오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6천억 매도, 코스닥에서 1,700억 매도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천억, 어제에 이어서 많이 샀습니다. 네. 어제는 좀 역대급으로 샀고요. 그렇죠. 많이 샀죠. 예, 코스닥에서는 1,600억 매수했고요. 기관도 샀는데요. 코스피에서 1,800억, 코스닥에서 161억. 제가 기관이 이 코스피에서 1,800억 산 거 보고 혹시 연기금이라고 했는데 연기금은 팔았습니다. 연기금 아니지. 네. 아주 여전히 대쪽 같아요. 네. 네. 굳건합니다, 의지가. 네. 예.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창 공장의 라인 증설 계획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네, 오창 공장에서는 이번 3분기까지 원통형 배터리 생산 능력을 25% 정도 늘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원통형이 4680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네. 그 테슬라한테 4680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꾸 러브콜을 좀 보내는 것 같으신데. 네, 일단은 2170 배터리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은 당장 그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이 배터리는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로스타운, 리비안 등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증설 후에는 이제 오창과 난징 공장, 중국 공장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생산 능력이 기존의 20GWh에서 35GWh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더블. 네, 23년까지 이를 60GWh로 늘려서 이렇게 되면 총 100만 대 분량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하고요. 셋 더블 23년까지? 네, 셋 더블이죠. 그리고 100만 대? 네. 스고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네. 폴란드하고 미국에서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 능력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100GWh 수준인데 2023년에는 더블로 200GWh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LG의 파우치 배터리는요, 그 폭스바겐, GM 이런 전기차에 가장 많이 탑재가 된다고 하고요. 특히 이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6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신규 공장 3개를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고요. 네. GM과의 이제 제2합작 공장이 1조 원 들어가고요. 독자 생산하는 공장 2곳에 5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해야 되겠구나. 돈 땡기려면. 그렇죠. 돈이 많이 필요하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설립 후에는 기존 공장 2개를 포함해서 총 140GWh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실제로 여기 밑에 이제 소재단 납품하는 업체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어제. 네. 통화를 해봤는데 올해 이만큼 하는데 내년엔 2배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참 나 말 참 쉽게 하네. 2배가 그렇게 쉬워?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나간다. 너무 희망적이다 했는데 이거 보니까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앞밴더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뒷밴드도 당연히 그에 맞는 소재를 그만큼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틀린 얘기가 아니네. 맞는 얘기네 이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6조 원이라는 돈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 삼국지 나온 조조도 아닌데. 그렇죠. 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네. 뭐 이제 막 1,000억, 2,000억 그냥 우스워 막 너무 큰 돈인데. 네. 큰 돈이죠. 네. 네. 그리고 LG 이노텍이 상대적인 호재가 나왔는데요. 그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지금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LG 이노텍이. 주력 회사 중에 네, 하나죠. 카메라 모듈 경쟁사가 오필름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 여기가 업체. 네, 애플 밴드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 탈락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네. 네, 이제 현재 아이폰 카메라 모듈 공급사 벤더사 점유율은 LG 이노텍이 50%고요. 일본의 샤프가 34%, 중국의 오필름이 16%인데요. 이 오필름의 공급망 제어가 기정사실화됐고요. 네. 오필름의 작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애플 물량이 이 빠진 효과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미국 상무부에서 오필름을 위구르족 인권 탄압 관련 제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 승인을 얻어야지 미국 업체와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에 애플이 즉각
오필름을 공급망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요. LG노텍이 반사수혜를 입었겠죠. 네. 네, LG노텍 점유율은 기존의 50%에서 이 오필름 제외 때문에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매출액 추정치는 처음으로 10조를 돌파해서 11조 원 정도 나올 거라는 네. 전망치가 있습니다. 네네. 영업이익은 9천억 정도로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왔고요. 애널리스트 보고서 상당히 내용 세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LG노텍이 최근에 대규모 증설을 결정을 했는데요. 맞아요. 이미 애플로부터 추가 물량을 약속받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애플 라인이 올해 1분기 워낙 좋았기 때문에 1등 했잖아요, 지금. 네, 올해 들어와서 지금 1등이야. 일단 1월엔 그랬죠. 네, 20% 네. 1등이기 때문에 좋죠. 그쪽 라인이 좋아요, 지금 현재. 네. 이쪽 휴대폰 쪽에서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소식을 지난주쯤에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성분이 좀 부족하고 성분 자기 마음대로 했다. 네, 허가받은 거하고 좀 다르게 약을 제조를 해가지고 예. 이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는데 한 반토막 정도가 났습니다. 지금 40몇 % 하락을 했는데 비슷한 혐의로 비보존도 오늘 소식이 나왔습니다. 불법 제조 혐의로 9개 품목의 판매 중지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비보존 헬스케어 주식은 10% 하락해 마감을 했고요. 네네. 예, 그 허가 내용과 물론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을 식약처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사에서 제조한 4개 의약품 그리고 뭐 바이넥스처럼 타사에서 위탁받아서 제조하는 이 5개 의약품을 판매 중지 조치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약처는 이제 전국의 위탁, 수탁 의약품 제조소 30개소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네. 네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게요. 저도 뭐 이제 기사로만 보는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여러 사례들이 이렇게 발견을 되는 거 보니까 이게 그쪽 업계의 관행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것 같아. 네,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0%를 갖다가 마이너스 10%로 좀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의 수주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1조 1천억 원 정도 규모고요. LNG 추진 VLCC라고 합니다. LNG 엔진이지. 자, LNG 추진선이라는 건 LNG 엔진을 달았다는 거죠? 네, 그 VLCC라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약자 보고 깜짝 놀랐는데 VL은 이제 베리 라지고요. 베리를 하지. 네, CC는 크루드 오일 캐리어입니다. 네네. 네, 매우 큰 원유 운반선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네, 굉장히 이거 너무 어려운데 말은 네. 네, 열척을 수주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걸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뭘 맨날 VLCC 막 이렇게 이게 자꾸 암호처럼 자기네들만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려고 하니까 참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예. 그냥 베리라지. 베리라지야. 베리라지. 베리라지입니다. 베리라지 배. 네. 작년 12월에 이 건조 의향서를 맺은 뒤에 3개월 만에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고요. 2023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이 선주에게 이 열대가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열대. 굉장히 오래 걸리죠 만드는데. 3년. 네, 2년이나 3년. 3년 정도 걸립니다. 아, 우리나라 워낙 빨라요, 근데. 네. 그래서 향후 친환경 기조에 따라서 LNG 추진 유조선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우조선 해양의 이 해당 선박은 국제 해사기구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도 부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VLCC를 가장 많이 건조한 게 이 대우조선 해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더욱더 전망이 기대가 됩니다. 네, 대우조선 해양은 올해 VLCC 10척, 컨테이너선 4척, 초대형 LPG 운반선 2척 등 총 16척을 수주를 했고요. 올해 목표 수주액의 20%는 20%. 달성을 했습니다. 20%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 이게 문제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국제 해운 IMO, 네. IMO 규제에 따라서 벙커CU를 못 쓰는 방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일부는 디젤 엔진하고 혼합된 거를 쓰기도 하고 엔진 2개를 나눠 가지고 쓰기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시커먼 연기가 나와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걸 못하게 스크러바를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뿌연 매연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버리는 이것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LNG 엔진을 단 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점차 가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못 만든다는 거야 제대로. 네. 그래서 한국이 상당히 유리한데 제대로 안 나왔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HMM의 주가 상승으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30%까지 치고 올라가는 역대급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그쪽 라인에 뭐예요? 그쪽 라인 그 운임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요 다음 단계 국면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이냐? 야, 이렇게 운임 지수가 올랐는데 왜 선사들은 배를 주문을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 불가사의한 문제였어, 사실은. 여전히 불가사의해. 여전히 불가사의해서 생각보다 안 하는 이유는 뭘까? 경기도 좋고 수출입도 커지고 있다는데 여전히 되게 마치 반도체 회사들처럼
선사들이 주문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빵빵 터지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좋을 것이고요. 또 하나 한국어 여기서 이제 VLCC도 있고 컨테이너선도 있고 지금 거의 순서대로거든요. 마진율이 LPG 운반선. 네, LPG 운반선이 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지면 후판 업체도 좋아지고 뭐 연계된 철강 뭐 좋아지는 데가 네, 뭐 많은데 철강, 화학 연계된 산업들이 많죠. 네. 생각보다 지금 20%밖에 안 됐다는 거죠. 네, 어. 더 나오겠죠. 계속 나오겠죠. 네, 하여튼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동안 반도체 장비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서 그 수혜를 받은 업체가 바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합니다. 미국 기업. 네, 작년 장비 시장에서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노광기 2천억짜리 파는 회사를 제꼈네. 제꼈습니다. 네. 네. 이 삼성과 하이닉스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양사의 시각 장비 구매 규모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200% 증가를 했고요. 전월 대비 200%. 그래서 식가격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좋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증착 장비. 요거는 반도체에 이제 얇은 막을 입히는 장비인데요. 네. 요 구매 규모도 11월부터 상승률이 4%, 212%, 39% 이렇게 3개월 연속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부품 만드는 핀 만드는 회사는 엄청 좋았고 이미 부품 만드는 회사고 여기는 각종 쿼츠 만드는 회사들도 계속 좋아지겠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의 파츠, 쿼츠가 아니고 파츠 죄송해요. 네. 삼성의 시설 투자액이 작년에 38조 5천억이나 했다고 합니다. 예. 네, 평택에는 이제 반도체 3공장을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중국 시안 2공장도 증설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네. 하이닉스는 올해 2월에 이천의 M16 요 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이는 생산 시설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외 뭐 다 합쳐가지고 하이닉스의 공장 중에 최대 규모죠. M16이라는 공장을 라인을 깔았다는 얘기죠. 네. 꼭 얘네들은 뭐 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헷갈려. 근데 또 애널리스트는 M16이 가동하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정말 헷갈려 우리도. 전문가인 저희도 헷갈려요. 애널리스트들이 그 M 무슨 라인 P5 어쩌고 그러면 내가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듣다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따라가야 돼요. 반도체를 돈을 벌려면 그거 다 따라가야 된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이 반도체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 장비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보건대 장비가 쏟아졌다면 물량이 증가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계속 3분기까지는 일단은 괜찮. 그 다음은 나는 모르겠고 한 3분기까지는 반도체 좋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많이 올랐던 업종 중에 이제 신재생 관련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또 오늘은 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저기 중국에서 신재생 관련 언급이 좀 있었어요. 우리 리커창 촌님. 네, 이거 들으시고 중국도 네.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삼강 M&T 15%, CS윈드 10%, 두산중공업 7%, 두산 밥켓, 이건 기계 업종인데요. 기계 업종이 많이 올랐어요. 두산 밥켓도 4% 올랐고요. 네. 오늘 건설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중국 굴삭기 어마어마하게 팔리잖아요 지금. 네,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막 4, 5%씩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웨이가 그동안 트럼프한테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바이든도 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네,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신규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고요. 블룸버그 로이터에 따르면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화웨이 5G 장비 부품 수출에 제한을 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존 수출 승인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고요. 이번 주부터 효력이 발휘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화웨이 수출이 뭐 일시 허용됐던 업체들마저 획일적으로 수출 제한 조치를 다시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회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12월에 이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협의체인 이 쿼드라고 하는 첫 정상회담 화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4개국 정상회담. 네, 뭐 견제하려는 움직임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딱 보기에 중국 싫어하는 애들끼리 모였잖아. 네. 그 중에 일본은 진짜 야갔어. 일본이요? 중국한테 붙었었거든. 얘네는 진짜 중국에 붙었다가 미국에 붙었다가.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외교술. 술이지. 외교술. 술술술 잘 넘어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참 이건 슬픈 소식 마지막으로 하나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회식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2주 연장이 됐다는 소식이고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됩니다. 네, 일일 확진자가 지금 뭐 300~400명, 500명까지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오늘 공개된 숫자는 488명입니다. 많이 그렇더라고요. 3주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긴 힘들었겠죠. 홍천으로 가야죠.
홍천으로. 홍천으로 가든가 저기 저 파주 뒤쪽에 어디죠? 포천 뭐 이런데. 네. 아, 멀리까지 멀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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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은 3월 28일까지 음. 연장이 된다고 하고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를 하되 예외는 있더라고요. 뭐 결혼은 해야 되니까 결혼식 네. 앞두고 상견례 자리 이런 데에는 이제 5인 이상도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결혼식에서 마스크 쓰고 사진 찍은 경우는 정말 진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야, 그게. 네, 요즘에 다 마스크 쓰고 아, 찍죠. 정말 평생에 여성들이 중요한 날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 한 번 있는 날인데 네, 마스크를 씌우죠. 남성한테도 중요하긴 한데 여성한테 훨씬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근데 참 그날을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초반에는 그 찍을 때만 살짝 벗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작년 초에는. 네. 근데 이제는 뭐 벗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참. 뭐 어쩔 수 없죠. 네. 애기가 태어나서 엄마 이게 뭐야? 이런 그죠? 그럴 수 다 있겠네요. 이거 입에 뭐 이거 왜 다 달고 쓰고 있어? 있냐 이러고. 이거 왜 썼어? 막 이럴 것 같아. 야, 네, 나중에 보면 또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야, 참 빨리 좀 좋아지긴 날씨도 따뜻해지고 우리도 미국은 거의 하루에 한 0.8%씩 그 백신 접종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금요일을 마감을 해야겠죠. 네. 한번 한국 시장 오늘 뭐 잘 마무리 듣고 다들 애 많이 쓰셨고요. 미국 시장 내일 재밌습니다. 네. 네.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폭도 중요하겠죠. 네. 지랄이냐 발광이냐 저기냐 그건 뭐라 그랬지? 정도가 틀리죠. 지랄이냐? 나 까먹었네. 네, 아침에 내일 아침에 그러면 전달을 네네 해주세요. 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미세먼지가 많은데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